네,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위장소환외과 김진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역류성 식도염의 한방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서 특정한 불편감을 유발하거나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합병증을 통칭해서 부르는 병명인데요. 이러한 위식도 역류질환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역류성 식도염은 미란성 식도염의 음으로써 전체 20에서 30%의 환자가 이 유형에 속하고요. 두 번째, 비미란성 역류질환은 전체 위식도 역류질환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많은 유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식도 역류질환은 표준치료로 PPI라는 약제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PPI에 대해서 반응률이 아주 떨어진 환자가 비미란성 역류질환의 경우에는 40에서 50%를 차지할 정도로 불응성의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식도 역류질환에 한방치료를 표준치료제 PPI와 병용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치료함으로써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식도 역류가 발생하는 기전은, 첫째는 하부식도 조임근, 식도와 위의 사이에 이제 존재하는 근육이죠. 이 하부식도 조임근이 일시적으로 열려서 위산의 역류가 많아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부식도 조임근의 압력이 낮아져서 위산의 역류를 억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 즉 위는 이제 음식물을 잘게 부수기 위해서 수축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역류를 하부식도 조임근이 압력이 강한 압력으로 억제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억제 작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역류된 위산을 없애는 기능, 즉 다시 말해서 식도의 연동 운동이나 타액의 방어 기능이 저하돼서 발생하는 경우. 네 번째는 펩신에 의해서 활성화된 위산의 분비가 증가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위장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위 용적이 증가한다, 즉 위 내용물, 먹은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무르는 조건에 의해서 위식도의 역류가 더 보다 많아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식도 역류질환의 치료는, 특히 한방치료는 몇 가지 유형을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첫째는 간이불화형이고요. 두 번째는 비위허약형, 세 번째는 비위습열형, 네 번째는 위음부족형이 있고요. 기타로 기울담재형이나 어혈형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간이불화형은 가슴과 윗배가 타는 듯이 아프고 합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쓴물이 올라오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해서 짜증이 자주 나는 등의 어떤 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유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비위허약형은 가슴과 윗배가 은근히 결리거나 아프고 식사 후에 배부른 느낌이 심하며 위장의 운동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죠. 전신적으로 기운이 없는 이러한 유형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비위습열형은 가슴과 윗배가 타는 듯이 아프고 속에서 특히 열감이 심합니다. 그러면서 속이 배고픈 듯 불편한 느낌이 자주 드는데, 이제 맥도 빠르고 설태도 두터운, 황색의 두터운 설태가 많이 나타나는, 한방에서 말하는 실증의 유형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변증 유형이고요. 네 번째는 위음부족형으로서 가슴과 윗배가 화끈거리거나 은근한 통증이 있고 입과 목이 마르며 불안, 불면과 같은 증상이 부수적으로 같이 있는 유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위식도 역류질환에 있어서 한방치료가 우수한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쓰이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육군자탕은 이제 이러한 변증 유형 가운데서
특히 기호하고 또 담음의 정체로 인해서 목에 이물감이 자주 나타난다거나 하는 그런 특정 유형에 특히 많이 쓰이는 약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방치료는 다음과 같은 약재들이 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호하고 담음의 정체가 같이 있는 육군자탕이 대표적인 처방이고요. 이러한 육군자탕은 일본에서 시행된 많은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시험에서 이제 불응성 위식도 역류 질환, 그러니까 위식도 역류 질환의 표준 치료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 대해서 아주 우수한 그 양약과 병용 치료를 통해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던 그런 약재이고요. 두 번째는 동의보감에서 특히 속쓰림과 관련된 어떤 병증, 탄산토산이라는 병증에서 소개된 처방인데요. 이 증미이진탕은 이제 속쓰림 감개, 열감 이런 것들이 이제 두드러질 때 많이 활용되는 처방입니다. 다음에 이진탕 감이방도 동의보감 중에 소개되어 있는 처방인데요. 이 이진탕 감이방에 대한 근거는 동물 실험이나 또는 환자군 연구 이런 것들이 한국의 한의학계에서 연구 논문이 많이 다수 발표가 되었고요. 그 외에 이제 한열 착잡형이라는 특정 유형의 반화사심탕이 쓰이기도 하고 또 통증을 치료 목표로 삼아서 이진탕과 더불어서 수점상을 합방에 쓰기도 하고 또 목의 이물감을 치료 목표로 삼아서 반화후박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약재뿐만이 아니고 약을 때에 맞춰서 꾸준히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적절한 식이 조절, 음식의 조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첫째는 음주를 절대 금해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가스트린 자극을 통해서 산 분비를 증가시키고 또 하부 식도 괄약근의 압력을 낮추어서 역류의 가능성을 높이게 돼서 식도와 위 배출을 지연시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기름진 음식을 삼가야 됩니다. 기름진 음식, 즉 지방이 역류를 증가시키고 식도의 민감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가 되었고요. 세 번째는 신맛의 과일이나 주스, 탄산음료를 삼가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수의 GERD 환자들한테 본인이 불편한 증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신맛의 과일이나 주스, 탄산음료를 먹었을 때 그 흉부의 화끈거리는 자결감이 더 증가하였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커피와 카페인인데요. 산에 민감한 환자에게서 흉부 자결감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는데 또 다른 몇몇 역학조사에는 별다른 연관이 없다라는 보고도 있어 아직 정확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초콜릿이나 매운 음식은 식도 산도와 식도 하부 괄약근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직접적 근거는 미약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들에게는 술을 마시거나 또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신맛의 과일이나 주스 또 탄산음료 이거는 절대 금하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 이제 커피나 매운 음식은 본인이 섭취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커피나 매운 음식 이런 게 흔하게 대하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를 절대 먹지 말아라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어떤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돼야 돼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이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 즉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한방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